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힘들었던 한 주 저희 주유소에서 에너지 재충전하시고 다음 주 맞이해보시면 어떨까요? 주유소 2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하락을 점쳤던 예상과는 달리 그래도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워낙에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반등의 폭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계속해서 우리 시장 이런 반등 몇 차례 더 해준다면 내 계좌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자, 환율도 아직까지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원대에서는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떻게 앞으로 또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 저희 종목 상담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갖고 계시던 고민도 좀 털어내시고 무거웠던 어깨도 조금 가볍게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주유소 2부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죠. 자,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유튜브 채팅창 열려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서울경제TV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게 될지 인사 나눠볼까요? 임상현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네. 그래도 시장 꽤 큰 반등이 나와줬어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여기서 이제 시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작년 6월 25일부터 이제 하락한 장세가 6월 25일 되기 전에 급반전이 돼서 1년 하락장이 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었지만은 대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반기가 보통 6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하반기 장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제 터닝 포인트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최근에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뉴욕 증시,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재 국채 금리 하락, 그다음에 유가 하락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상승의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욱더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단기 피크의 어떤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방문을 앞두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토 유럽 정상회담을 방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그런 기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지수가 대바닥의 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점에서 이제 거래소 지수 차트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 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이 추세를 약간 깨고 내려갔죠. 근데 이 넥라인점, 요 위쪽의 점, 그 다음에 이 아래의 점을 보면은 이 진폭이 비슷하게 연결이 좀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진폭이 있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저점 자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하락을 했던 부분이 약 14% 정도 좀 작용이 되죠. 최근 하락이 약 14%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큰 장대 음봉의 파동이 2단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락의 전체 완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최고점이 3,316포인트 최고점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6월 24일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딱 정확하게
이제 1년 하락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당시에도 2007년 11월 1일이 고점이었고 정확하게 하락했던 마감자리가 10월 27일이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서 시간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그 장세에는 가격의 마디도 있지만은 시간의 마디도 있기 때문에 대바닥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가격의 마디라는 점에서도 지난번에 올라왔던 이 가격의 상단이죠. 최근 유동성 랠리의 어떤 상단의 또 흐름에서 보면은 지금이 이제 중간에 이제 걸리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층의 상단 하단 이 하단층이 최종적인 지지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이제 1년 하락을 마감 짓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는 물론 신고가를 넘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상승으로 가는 현재 좀 중기적 상승으로 가는 장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6월의 상반기 장세가 끝나는 만큼 이제 앞으로 어떤 장세가 이어질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힘들었던 6월로 1년의 하락세가 마무리가 되고 상승 반전하는 시장 맞이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반전하게 될 때 우리는 기회를 누려야 할 텐데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인터넷 주소 연결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상담 진행 이어가 볼게요. 자, 문자로 먼저 고민 받아봤는데요.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가 71,300원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비중은 30%인데 자,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6.75%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가는 49,85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7만 원대에다 비중도 30%로 작지가 않습니다. 자, 컴투스 홀딩스가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NFT 그다음에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이 메타버스 이제 바람을 타고 이제 크게 올라왔었는데 최근 이제 그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과 연동이 되게 같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비트코인 어떤 흐름 가격을 보면은 거의 이제 최근이 바닥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또 하반기에 이제 그 게임주 출시가 이제 대거 예약이 됐기 때문에 컴투스 홀딩스도 나름대로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이제 24만 원에 좀 해당이 되고 1차 하락이 여기서 절반이면은 이제 12만 원이 되겠죠. 12만 원이 되고 다시 한번 절반에서 추가적으로 빠졌습니다. 여기서 24만 원, 그다음에 1차 50% 마디가 여기 이제 12만 원. 좀 해당이 되는데 12만 원에서 다시 한번 4분의 1 토박이 되면 한 6만 원 정도 되죠. 6만 원이 이제 가바닥이고 반등했다가 추가로 하락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기준선에서 위아래 이제 대칭이 되는 점이 하락의 어떤 그 저점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한 4만 원, 5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이네. 5만 원대에서 반등을 좀 주어지는 부분들이 좀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고점에서 나오는 어떤 그 파동의 또 흐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헤드앤숄더로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보통 장세 고점은 헤드앤숄더 또는 쌍봉 이 두 가지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외봉도 이렇게 외봉으로 이렇게 해서 길게 빠진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역헤드앤숄더의 형태가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헤드앤숄더의 상단 가격이 하나의 넥라인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넥라인점의 흐름들이 이제 주어지면은 대략적으로 최근에 급락 직전의 가격대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약 8만 원 정도 좀 잡히는데 이제 8만 원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고 저점에서 60일
6.8%면은 61선이 닿으면은 이게 이제 저항선으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가격이 약 6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66,000원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마디매매 고점이 이제 66,000원으로 좀 제시를 하고 저점에서 46,000원이죠. 그리고 이제 고점이 66,000원, 약 그 2만 원의 진폭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정 뒤에 다시 갈 여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마디매매를 한 66,000원에 좀 잡아오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7만 원대, 비중도 30%로 꽤 큰데요. 현재 5만 원대에서 반등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6만 6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자, 6만 6천 원의 마디매매 고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컴투스 홀딩스 고민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유튜브에 남겨주신 고민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님이 남겨주신 고민이네요. 제노코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 매수가 33,000원에 비중은 15%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제노코 같은 경우는 누리호 관련주에다가 2분기 최대 및 그리고 올해 실적 최대 달성 전망 기사도 나온 상황인데 자, 오늘 3.23% 상승 나와서 28,00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제노코가 고민이신 우리 레드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유성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이제 장세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추가 하락이 좀 됐고요.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규칙 반등이나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걸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보통 대형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추세를 타고 또 수급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급등락이 좀 약간 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노코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그 패턴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은 한번 그 이 제노코 부분이 이제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이 최근에 이제 주어진 부분들이 좀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2만 원대, 2만 원대에서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했고요. 6만 원이면은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을 좀 해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바닥까지 왔다가 이 원바닥에 대한 절반 되돌림을 좀 줘줬고 절반 되돌림을 주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거의 이제 재바닥까지 왔습니다. 재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근에 최소한 이 하락에 대한 절반까지는 최소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2단으로 다시 한번 갈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 전체 이제 큰 세부적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좀 장세 약세 때문에 지금 한 36,000원 가격이 거의 2만 원까지 내려왔네요. 거의 이제 지폭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약 45%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와준다면은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까지는 이제 반등이 좀 주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61선이죠. 61선까지는 대략적으로 반등이 좀 약간 나와줄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매수가가 상당히 약간 뭐 3만 원, 3천 원이 나갔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총도 가볍고요. 또 향후 앞으로 성장성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현재 단오리 어떤 그 발표도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8월 중순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만 원 내외에서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평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등은 한 27,500원 정도, 27,500원 정도까지는 반전을 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61선이 터치한 날이 매도 시점으로 약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노코는 현재 최근에 내려왔을 때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 투매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장사와 연동이 되는 그냥 약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 점에서 대운봉의 거래량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소 반등이 좀 강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제놓고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 반등이 들어온다면 최근 하락의 절반 정도는 들어 올려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매수가가 꽤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만 원 내외에서 추매를 하셔서 27,500원 정도로 평단가 맞춰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예, 퍼스텍입니다. 네, 퍼스트의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매수가는 4,540원, 네. 비중은 50%입니다. 오, 비중 상당히 크게 들어가셨네요. 예, 예. 네,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어요? 예, 방산주에 좀 관심도 있었고요. 네. 예, 그냥 감으로다가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네.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최근에 하셨을까요? 예, 지금 한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네. 일주? 예, 자, 지금 오늘 종가가 3,525원이잖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예, 지금 제가 지금 손실 중인데, 네. 예, 언제쯤 원금 회복이 되고, 그 수익권에는 언제쯤 도달이 가능한지. 네, 그것 좀 알고 수익이 싶어요. 가능하다면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시고 본전에서라도 청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예.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예. 예, 방산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정세와 함께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잘 고르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장세가 좀 약세를 보여서 좀 약간 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은 보통 이제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계속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하락장을 만나면은 약간 투매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보고 계신 부분이 이제 현재 기업 어떤 그 실적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매출은 이제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죠. 1,200억, 뭐 1,300억 이렇게 늘어난 부분도 해당이 되고 당기 순이익도 지금 계속해서 현재 늘어나는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PBR로 봤을 때 3이잖아요. 보통 퍼도 한 30 정도 되고 물론 네. 고포의 어떤 흐름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장성 최근의 흐름에 국산 방산이 이제 K방산의 그 열풍 때문에 이제 고성장은 기대가 좀 되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PBR이 너무 높다 하는 점에서는 이게 하락장에서 만나면은 거의 좀 쥐약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하락장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크게 급락이 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왜 이제 그 하락장에서 쥐약이냐면은 보통 퍼가 1이면은 1 이하는 보통 그 하방 경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데 퍼가 3, 4 정도 되면 PBR이 죄송합니다. PBR이 3, 4 정도 되는 어떤 부분은 뭐 1 가까이도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요소가 좀 있는데 퍼스텍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총이 약 2천억 이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는 시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추세가 유지가 좀 되는 흐름들인데,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고, 2,000원대에서 약 4,000원 정도, 그러니까 100% 정도 상승을 해주면은 최고 피크는 아니다고 봅니다. 성장세에 비해서, 장에 비해서. 그리고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해주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해주다가 거의 쌍봉 찍고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의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올 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한번 다시 한번 강세 가능성이 많은데 최근 현재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어떤 그 모멘텀들이 있는데 최근 이슈를 보면은 현재 그 발트 3국 발트 3국에 대한 어떤 그 전쟁 위험성도 현재 증가가 좀 되고 있고 러시아의 역의 영토에 어떤 철도길을 막아가지고
어떤 반발이 있다는 그런 뉴스도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전체적으로 이제 동유럽 국가의 어떤 그 재무장 사업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대부분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제 또는 현재 독일이나 러시아, 영국제로 현재 그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데 가성비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산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퍼스텍도 현재 부품을 납품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들은 높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분명하게 방산 수주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원전 수주도 있을 건데 방산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어떤 이슈에서 약간 패전 분위기가 강화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무기를 다시 한번 재공급이 되고 또 나토에서 전격적으로 무기 조언이 대대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퍼스텍은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격선에서 보면은 나름대로는 약간 좀 높게 샀지만은 지금은 좀 가지고 좀 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이 고점이죠. 5,500원까지는 올라와 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이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5,500원대에서 한번 마디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실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때 약간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해서 좀 평단가도 낮추시고 또 비중도 낮추시는 전략들 필요해 봅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퍼스텍은 시총이 2천억 원 이하인 종목으로 시총이 크지 않지만 최근 이슈도 많고요. 고성장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안타깝긴 한데 일단 홀딩을 해보시고요. 5,500원대에서 마디 매매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이때 비중 줄이시고 오히려 또 떨어졌을 때 재매수해서 평단가 낮춰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전화 퍼스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네, 네온테크인데요. 네, 네온테크 얼마에 사셨을까요? 4,833원, 네, 4,833원이 매수가이시고 비중은요? 40%요. 네, 비중이 꽤 크시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혹시? 네네, 얼마 전에. 그렇군요. 네. 최근에 네온테크 급등 나왔을 때 사셨나 봅니다. 네, 좀 안타깝게. 네,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지금 드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드론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드론 택배 승인 뭐 기대감도 있고 한데,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저점이잖아요. 네. 언제쯤 이거를 매도해도 괜찮을지. 네. 자, 매도 시점이 언제쯤 될지, 그 시점이 됐을 때 수익을 볼 수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그 네온테크 뭐 산다고 이야기했을 때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어서 산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은 나름대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네온테크는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나름대로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빠진 부분이 있지만은 장세 연동을 했을 때 생각보다 덜 많이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장기 어떤 정배열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봅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전체 이제 삼각수렴령 곧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 저점의 영역들이 정확하게 좀 잡혀주고 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지고 좀 있는 상황이 약간 뭐 긍정적인 내용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은 좀 주어지는데 가격이
좀 높게 사신 부분들이 약간 흠인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다시 한번 추세를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약세장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약 33%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약세장에서도 최근에 강하게 테마적으로 올라섰던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세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장이 좀 좋아진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이평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60일 이평선이 지금 이렇게 우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지지받다가 이렇게 터닝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추세가 비록 이탈이 됐지만은 다시 한번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런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고점, 이 쌍봉 고점이죠. 한 6,000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까지는 한 번 정도는 돌파를 해줬다가 안착을 했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행보를 했다가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나름대로는 좀 매수가에서 많이 빠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 5,500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5,5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는 반등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현재 비중도 약간 높습니다. 좀 기다리는 전략도 괜찮고요. 또 최근 이슈가 또 살아있고 또 기업의 내용성이 있기 때문에 잘 골랐습니다. 다만 그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물렸다고 생각하시고 나름대로 추세 이탈이 돼서 했던 종목은 다르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져가도 되는데 약 5,500원에서 마진 매매를 좀 했다가 저가 재매수를 좀 받았다가 다시 한번 쭉 들고 가셔도 중간중간 마진 매매하면서 들고 가셔도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온테크가 고민이신 우리 시청자님이셨는데 이슈도 좋고 기업 내용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5,500원에서 6,000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 최근 지수가 내려온 게 아쉽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홀딩해 보시고 5,500원대 도달하면 마디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지금 현재 높으신 40%의 비중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시는 건 어떻겠나 하는 조언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기억하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고민 남겨주신 우리 시청자님들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입니다. 또는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괜찮으니까요. 두 번호로 전화 주셔서 현재 갖고 계신 종목 고민들 훌훌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로 남겨주신 고민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브리봇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44,452원이고 비중이 43%로 역시 꽤나 높으신데 자, 에브리봇 오늘 종가도 보겠습니다. 3.23% 상승이 나와서 25,6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데 자, 오늘 참 어려운 종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를 타고 움직여주는 종목이 그 로봇 그 청소기 쪽이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로봇 청소기 중에서 이제 유진 로봇이나 에브리봇 이 부분은 이제 그 로봇 청소기이면서도 라이다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서 특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용 청소기 부분들은 이제 폭발적인 성장력보다는 안정적인 어떤 그 내용 쪽으로 그 현재 성장력이 좀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용 로봇이나 다른 로봇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로봇 청소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이쪽으로 확장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추세가 좀 이탈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어느 정도는 중장기 박스권으로는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에브리 로봇 같은 경우에 실제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 500억, 600억, 그다음에 690억 꾸준하게 되는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매출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 수익률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90억, 100억, 130억 해서 꾸준하게 이제 성장성들은 높여 나가고 있고요. 또 국내 유리의 또 국지의 나름대로의 또 시장 지배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PBR도 퍼도 현재 나름대로는 정상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의 약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 차트로 보면은 3,500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지금은 이런 그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 한번 크게 상승했던 부분이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퍼나 PBR이 높지 않기 때문에 완만한 뭐 성장은 좀 나와줄 거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의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고점에서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락의 이제 진폭하고 거의 33%가 빠졌죠. 되돌림 고점에서 보면은 약 그 34%가 빠졌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같은 하락 파동이 두 번이 연속해서 반복이 되면은 이게 대바닥이라는 것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가격이 이제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지면은 최소한의 이제 이 진폭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가격이 약 33,000원이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문의하신 분의 어떤 매수가가 약 그 4만 원이고 매수가 비중도 높아요. 그래서 무타기도 좀 애매한 상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무타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주어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3,000원까지는 나름대로 반전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4만 원에 대해서 4만 원 약간 높게 사신 분 사셨지만은 약간 33,000원 또는 약간 오버슈팅이 되면 36,000원까지 되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이제 와서 매도하기보다는 한 33,000원이나 뭐 36,000원 이 사이 이 박스권에서 약간 움직여주기 때문에 33,000원과 36,000원 사이에 이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고 현재 차후에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에브리봇 원만한 성장세는 예상이 되지만 최근 고점에서 2단으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주어진다면 33,000원까지는 올라와 줄 것 같은데 현재 평단가를 낮추기에는 매수가가 좀 높아요. 자, 그런 만큼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33,000원에서 36,000원 사이의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신 뒤에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에브리봇에 대한 고민도 상담을 진행해 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신 고민 이어가 볼게요. 현대백화점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8만 원의 비중은 20%인데요. 자, 현대백화점 오늘 0.84% 상승이 나왔고요. 72,1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8만 원이고 비중도 20%로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자,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현대백화점의 어떤 현재 재무제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출액은 2022년에 이제 4조. 그다음에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PBR 이제 퍼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퍼가 보통 이제 7, 그다음에 올해 추정치가 7, 내년이 6 정도. 그다음에 PBR이 거의 3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현대백화점의 어떤
전체적인 PBR 퍼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보통 PBR이 1 정도 돼야 되는데 0.3이면은 거의 3배 정도 사실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퍼 같은 경우도 7이기 때문에 10 정도 되려면 30% 정도 가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저평가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부분들은 고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 퍼와 저 PBR의 어떤 그 틈바구니에서 벗어나기는 약간 힘들어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장세나 여러 가지 어떤 흐름에 연동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좀 있고 나중에 이제 자산주 열풍이나 뭐 안전주 쪽으로 만약에 그 수급이 돌아오면은 다시 한번 반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뭐 극단적인 저평가 중인 요소, 그러니까 퍼 가치로 봐더라도 현재 가치에서 한 30%, PBR 가치로 보더라도 3배 정도까지 올라줘야 되는데 올라주지 못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의 또 수급적인 요소 때문에 한번 반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현대백화점의 이제 차트를 보면은 최근 가격이 약 5만 원 정도 되죠. 5만 원 정도에서 최근에 보통 따블이 되면 한번 크게 접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에 따블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10만 원이 좀 되죠. 10만 원인데 9만 6천 원에서 현재 9.6이죠. 9만 6천 원에서 조정을 보였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따블이 좀 가죽고 그 다음에 조정이 됐는데 조정이 되면은 절반 정도 빠집니다. 절반 정도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고 있고 장이 안 좋아도 계속해서 버텨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저평가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주고 있고 7만 2천 원에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소한 7만 2천 원에서는 이제 지지 반등이 좀 주어지고 만약에 이제 올라준다면은 이 박스권의 이수배만큼은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주면은 이 박스권의 층 2단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만 2천 원에서 약 9만 원까지 다시 말해서 9만 원까지는 최소한 올라줄 수 있는 장이 좀 어느 정도 도와주면은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9만 원에서 현재 마디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쌍봉에 가까웠기 때문에 쌍봉에서는 또 다시 한번 기간 조정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9만 원 마디 매매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현재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지지 반등이 이뤄질 수 있겠고 장이 좋아진다면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해주셨어요. 자, 9만 원대 가격대에서 마디 매매 해보시는 방법이 어떻겠나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현대백화점에 대한 고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예, 바이오니아요. 네, 바이오니아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고요. 매수가는 46,000원이요. 매수가 46,000원이시고 비중은요? 비중은 10%요. 비중은 10%요? 예, 예, 예. 네, 바이오니아 매수하셨고 46,000원에 비중 10%이신데 자, 예. 바이오니아 오늘 종가가 24,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조금 좀 됐어요, 시간이. 그렇죠. 예, 자, 예. 마음고생 많으셨을 이제 것 같습니다.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서 네. 그 마이너스라도 그거를 이제 매도를 쳐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되니까 지금 몇 달을 지나갔는데 지금도 네. 너무 많이 떨어져서 추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추매를 한다면 추매 타이밍은 어떻게 될지 임상현 예, 파트너와 예.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예. 예, 이제 바이오니아를 뭐 사게 된 동기 같은 게 특별히 있으신가요? 뭐 진단 키트 관련해서 그게 사셨나? 예. 좀 그때 제약 저기가 막 오를 때 예, 제가 예.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제 유전자 분단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또 유전자를 연구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바이오니아의 이제 본업인 연구 분야에서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유지를 좀 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닥이냐 바닥이지 않느냐 이런 것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만약에 올라갈 때도 이제 2배수, 4배수, 8배수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보통 2배수, 4배수, 8배수 이렇게 내려간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단하는 절반 정도 빠졌으면 이게 바닥인다 하는 우량주 접근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토막도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니아를 바라보시면은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한번 큰 폭의 이제 시세를 좀 내줬던 그런 내용인데 이 98,000원이니까 좀 현재 잘라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10만 원에 좀 해봅시다. 그럼 10만 원에 대한 반토막이면 얼마죠? 10만 원에 대한 반토막이면은 5만 원이죠. 5만 원이 좀 되고 그다음에 5만 원에 대한 반토막이면 얼마죠? 2만 5천 원이 좀 되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중기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로 보면은 이제 고점과 고점에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에 연결한 추세선을 보면은 거의 하락 추세선에 거의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상방 돌파는 좀 시도를 좀 해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최근에 온수기 두창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가을에 그 다시 한번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어주렁도 없지 않아 좀 있고 또 최근 바이오 업종이 나름대로 저평가적 요인에 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줄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46,000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은 부분도 있고 비중이 너무 좀 약간 적기 때문에 지금은 물타기를 지금 정도 좀 하시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좀 주어지는 이제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이게 역회된 숄더가 이렇게 역회된 숄더 형태가 지금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죠? 역회된 숄더 형태가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넥라인점까지는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가격선이 약 33,000원 정도 잡히네요. 33,000원인데 저점에서 보면 22,000원이잖아요. 22,000원에서 50%가 되면은 33,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33,000원까지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어서 매수가 근처 정도까지 한 번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매도 전략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추매는 가능하지 않고요. 그냥 그 33,000원에서 매도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33,000원대 가격 라인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신다면 33,00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해 보셔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니아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저 효성 PNC를 매수했는데요. 네. 너무 많이 빠졌어. 상담 드리고 옵니다.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가 74만 원이고요. 네. 한 20%. 금액이 좀 많아요. 그렇군요. 자, 네. 효성 TNC 지금 34만 원대인데 언제쯤부터 마음고생 하신 걸까요? 언제 매입했냐고요? 네. 이거 오래됐어요. 그건 한 1년 됐죠. 1년 정도 갖고 계셨는데 비중보다도 지금 많이 가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번에 96만 원까지 작년에 갔거든요. 네. 그때 해서 또 많이 또 수익 난가갖고 네. 헐다 싶어서 74만 원에 들어갔더만 지금 몰렸어요.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너무 많이 단가가 빠졌으니까 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지금 30몇만 원이죠. 그렇죠. 34만 5천 원대입니다. 한 종목에 그 40만 원 빠졌네.
네. 자, 그지, 어떻게 20%. 대응하시면 좋을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그 효성 TNC 부분은 네. 그 현재 그 스판덱스 관련된 그 네, 네. 내용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좋습니다.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요. 이제 꾸준하게 또 시장 파일을 넓혀가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PBR이나 퍼나 이런 거 워낙 좀 현재 많이 낮았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빠진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현재 적정 주가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주가에서 고평가로 갔다가 또는 적정 주가 이하로 내려가는 저평가 영역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성 TNC는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에서도 한번 그 슈팅을 한 번 했었고 적정 주가에서도 한 번 더 빠지는 현재 저평가 영역이 좀 들어간 상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용도 좋고요. 펀더멘털 좋기 때문에 지금은 74만 원 정도가 좀 됐던 상황인데 지금은 30 얼마 정도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물타기를 좀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타기 해도 예. 괜찮겠습니까, 선생님? 예. 더 빠질까봐 하고 싶어도. 예.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절반 정도, 이제 95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요걸 이제 절반을 좀 이렇게 10만 원을 잡고, 100만 원 잡고요. 죄송합니다. 100만 원을 잡고 50%가 되면은 보통 이렇게 하락이 멈춰주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하락이 멈춰주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50만 원에서 다시 한번 추가로 좀 하락이 좀 됐던 그런 그 내용이 좀 나와서 거의 한 33만 원까지 됐습니다. 33만 원이 됐는데 33만 원이 바닥이냐 바닥이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1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3만 3,300이죠.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33만 34만. 예, 그러죠. 이게 최근 가격이 저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평선의 흐름에서도 지금 역배열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지만은 사실은 61선이 이렇게 우하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1선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쌍바닥 형태로 이렇게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제 주가는 현재 추세 이탈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역회된 숄더, 그러니까 역머리 역갱으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넥라인점을 또 통과되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까지는 좀 해줄 수가 있는데 50만 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고점에서 보면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이 현재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 강력한 저항 2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만 원까지는 약간 쉽게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타기를 하셨다가 50만 원 가까이 되면은 매도를 좀 약간 하신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기업의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장이 안타깝기 때문에 약간 불운한 종목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변에는 배당금도 많더라고요, 이게. 한 주에 5만 원씩 주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그 종목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이 안 좋아서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좀 하셨다가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효성 TNC가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상당히 높아서 더 힘드셨을 텐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업 내용도 좋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물론 평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 매수는 좀 하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50만 원이 가장 강한 저항대니까 이 가격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 TNC까지 전화로 만나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 한 주 동안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 쌓여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주유소 3부 역시 종목 상담으로 꾸려지니까요.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 모두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상현 파트너의 노란톡방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활용하셔서 임상현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